대동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1%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자 오늘 뉴스에 농업 슈퍼앱이 목표 플랫폼 기업 꿈꾸는 대동이라는 제목으로 조선비즈 이은영 기자의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트랙터 관리 앱 종합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 차량 진단 및 농업 컨설팅 탑재, 통합 앱 목표한다. 생산 라인 늘려 트랙터 엔진 사업도 강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농업도 고령화돼 가고 있고 또 실제 그 농업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에 의한 농업 생산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일 것 같습니다. 일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농업이 매우 중요한 거고 식량 안보라는 차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농기계 소형 농기계들이 미국에서 히트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농민들이 극소수고 그런데 이제 생산이 대형 트랙터나 이런 거 가지고 다 생산하는 데인데 미국이 왜 이렇게 소형 농기계들이 유행이 됐느냐 그러면은 사실 가정용을 꾸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정원 가꾸기 하고 이러는 데는 우리나라 소형 농기계가 딱이다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히트를 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립 과정에 있는 건데 커버를 씌우기 전에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완성이 돼 가지고 카이오티라고 발음하는 모양입니다. 그 상품명이 카이오티인데 이 제품들이 주차장에 주기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인데요. 향후 원가회계 손익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매출은 12%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액이 43.2%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재고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은 원가가 적게 올라가지고 매출 총이익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54.6%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가 생산성을 말씀드리면은 0.03이니까 그냥 3%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3%가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스루풋 회계 쪽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스루풋이 59.3% 증가했고 스루풋률은 무려 13.5%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59% 증가해가지고 그러라고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 생산성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금액상으로 영업이익은 61%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생산성 향상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루풋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한 6억 9,1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2억이 증가를 했어요. 전체 재고는 526억 원이 증가했는데 원재료 증가가 매우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원재료가 증가했을까? 그거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때 많이 확보해 두자 이런 걸까요?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할 때도 많이 확보하는 방향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원재료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4, 4분기나 내년도에 계속 생산량이 증가할 거다 하는 것을 예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반제품 계정이 새로 생겼고
요게 뭐 60억 가까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요. 옛날에 이거를 뭐 제공품으로 넣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작년도 말에 636억 원이 있거든요. 반제품이란 것은 이 팔 수 있는 상태를 반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제품도 팔 수 있는 거로 해서 따로 그 내부적으로는 그 원가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개정을 새로 신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재료도 그 새롭게 그 신설이 됐습니다. 그 재고 관리를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잘 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를 말씀드리면 WCAI 재고 회전율이 7.6회전으로 무려 3.67회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도 13.5%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두 가지 평가지표가 상승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 투명 가정도 대부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수루풋율 상승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플러스 우상향일 경우에는 그냥 생략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익이 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굳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하고 대금 지급 속도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수금하는 속도만큼 대금 지급도 빨리 주고 있다. 그런데 그 레버리지율이 그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이익이 나면서도 그 왜 그 이자 부채 차입 부채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내년도에 그 확장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차입금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상대적으로 현금 보포율은 내려갔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회사가 표현한 방법은 뭐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품의 판매를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변동에는 상품은 안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수료법 분석할 때는 편의상 그 상품도 다 그냥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0%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무려 59%가 증가했습니다. 무슨 운영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 매출 증가는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공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06.9%나 크게 증가했는데 금액상으로 그 가공 비율로는 이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을 거다. 본인들이 구매하는 부품들이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PQ 총재료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1번은 이제 스루풋에서 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비성분에서 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차이가 62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그 작년도 3분기처럼 재고가 늘었으면은 비성분 쪽에서는 재고가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플러스 프라이스면은 뭐가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게 상품의 증가함이 아까 그 상품은 회사는 그 재고자산 변동보험에 안 집어넣었으니까 그거를 빼주면은 59억 9,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요게 반제품의 증감액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또 없었죠. 그러니까 요게 좀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올해는 뭐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또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은 반제품도 이 매출원가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반제품이란 것도 물건을 팔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뜬금없이 그 59억 원에 그 6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도 3분기에 그 갭3 84억 원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도
금액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비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현금흐름표에. 그리고 주요 운영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728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2.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2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얘기죠. 그리고 3분기까지 평균 임금이 5,660만 원인데 연간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돼서 중소규모 쪽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연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외주비가 무려 393.9%나 큰 무슨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외주비 가격이 크게 뭐 오를 이유가 있냐, 아니면은 그 물량이 늘었냐, 뭐 이런 거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그런데 수출비는 또 내려갔어요. 뭐 매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기업들 보면은 그 수출 운반 보관료들이 꽤 상승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거꾸로 내려갔다 하는 것도 좀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3분기까지의 그 매출액 7,3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9,12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 그 예상 이익은 7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 매출 원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생산 재료비 여기 그대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그 다음에 판관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조 원가, 판관비는 이제 매출 원가 손익계산할 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재고가 3%가 증가했기 때문에 3% 증가한다고 봤을 때, 뭐 9천억의 계약이 됐다 그런다면은 640억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계획보다는 좀 작아지니까 2% 정도 또 매출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한 저기 그 738억 정도 이 매출이 좀 9,180억 원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재고를 줄였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집니다. 579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그런 모순이 있는 산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순된 그 현실을 그게 진리인 마냥 그렇게 믿고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의 진실만 자꾸 치우치려고 그래요. 재고는 계속 감소하면 안 된다는 거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원가 회계가 그렇게 우리를 문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의 그 뇌구조를 세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쪽에서 보면은 이게 90만 원 아니 90만 원 9천억 똑같이 얘기를 해보면 한 558억 정도 남는데, 요게 이제 계획보다는 좀 적게 되니까 또 판매 가격은 못 올리고 재고 회전율만 5.1% 증분시켜보자. 그러면은 그 9,911억 원 정도. 그러면 이때의 그 예상 영업이익은 963억 원. 마찬가지로 그 5.1%만큼 그 이 매출은 그대로 두더라도 재고만 줄여보자 했을 경우에 생산을 감소해야 이 재고가 줄겠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 증가는 매출 증가 극단치, 그 다음에 그 재고 감소는 이제 그 재고 감소 극단치, 양쪽의 거를 동시에 추진하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696억 원의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결론은 리스크 테이크를 해서 어쨌든지 5.1%가 증분이 되도록 그 매출 추진을 더 하자는 쪽으로 영업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 그게 실패하더라도 최악의 선에서는 266억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이 실적이 형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2,500원. 그 다음에 장부 가격 대비 99% 선까지 이제 그 대우를 받고 있네요.
그리고 그 주주는 김중식 씨 외 5인 특수관계자 이 혈족인 것 같습니다. 27.48%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동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래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